네, 100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큰산 상사고요. 자, 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산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로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누구하고, 그렇죠, 전산에 있는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하고 일치시켜라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이 잘 되어 있는 거고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틀린 거니까 비교해가지고 전산에 잘못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은, 자, 누가 맞지 않느냐?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맞지 않죠. 여기에는 13047505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다른 번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번호를 130475050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치하지 않은 것은 개업연월일이 일치하지 않죠. 자, 개업연월일 보시면은, 자, 우리 문제에서는 2015년 5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전산에서는 1월 5일 되어 있죠. 자, 이거를 2015년 5월 1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세무서가 맞지가 않죠. 남부천 세무서인데 여기에는 관악세무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2 누르시고 남부천 세무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 정정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고요. 그쵸?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자, 세 군데가 맞지 않는데 등록번호하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하고 세무서가 맞지 않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은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산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부는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이런 내용들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냥 정기분 손익계산서 띄우셔가지고, 그쵸? 일치하지 않은 부분 찾아가지고 어차피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비교하시고요. 자, 비교하시게 되면은 세 군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급여가 안 맞습니다. 그쵸? 3,430만원인데 급여가 이렇게 돼 있죠? 5,050만원. 완전 다르죠? 그래서 3,43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맞잖아요. 350인데 여기는 250 돼 있습니다.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고요. 여기는 기부금이 있는데 여기는 기부금이 아예 없어요. 그쵸? 그래서 밑에다가 기부금에서 입력하시면 얼마? 300. 그쵸? 정정이 이루어지고, 자, 이로 인해서 단기 순익이 어때요? 4250, 4250 맞아 떨어지죠? 보통 이제 세 군데 찾으면은요 거의 다 찾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세 군데 이상은 잘 안 나오니까.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급여, 차량유지비, 기부금, 세 군데가 맞지 않습니다. 꼭 찾아보시고 정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번 문제는 끝이 났고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큰산 상사는 상품 매출 시 상품을 퀵 서비스로 운반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품이 매출 처에 도착한 후에 퀵 서비스 요금을 보통요금 계좌에서 이체하기로 했고, 다음 조교를 824번 운반비 계정 과목에 추가로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등록하시면 되는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적용로 클릭. 그리고
네, 824 순간 이동하면 되겠죠. 824. 네. 그러면 운반비 나올 거고요. 자, 운반비 대체 적요란, 그쵸? 몇 번? 네, 4번으로 입력하는 얘기죠. 자, 누굽니까? 네, 퀵 서비스. 아, 퀵이 아니죠. 퀵이죠. 서비스, 요금, 보통, 예금, 이체 지급. 네. 이상으로, 네, 양가로 1번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것도 쉬운 거죠.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거래처 등록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신용카드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 가셔야 되겠네요. 몇 번? 9871. 이름은 믿음카드. 유형은 매입이죠. 2번 찍으시면 되고, 자, 얘는 카드 번호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 번호 여기 매입으로 오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1234 다시 5678 다시 9012 다시 3452. 카드 종류는 사업용 카드니까 3번이고요. 자, 추가로 더 이상 뭐 적을 건 없죠. 이거 외에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양가로 2번도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제 4번 일반전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푸른 상사에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제작대금 330만원만큼은 어음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광고비를 쓰는 거니까 차비는 뭐다? 당연히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비용이 먼저 발생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어음을 줬어요. 우리가 어음을 주게 되면은 지급어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장사할 때, 즉 상품을 팔았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얘는 상품 판 게 아니죠. 즉 장사가 아니죠. 이때는 아무리 어음이라도 지급어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음이죠? 그렇죠. 없던 어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장사였다면 지급어음인데 장사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자, 일반전표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자, 7월 2일 날 일반전표 클릭. 네, 날짜는 7월 2일로 놓으시면 되고요. 차변에 네, 광고 선전비 800번대 얼마, 네, 330 적으시면 되고요. 대변에 어음을 적었지만 장사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적으시면 되고, 거래처는 푸른 상사 반드시 달아주셔야 되겠죠. 채권 채무는 무조건 거래처를 달아야 돼요. 다음 2번. 자, 7월 26일 날 좌동 철강으로부터 상품 1000만원, 그쵸? 1000개, 한 개당 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만 했죠. 계약은 거래가 아니죠. 우리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누가 있죠? 첫째, 주문. 그 다음에요, 계약, 보관. 물론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속, 그렇죠. 마지막으로 종업원 채용. 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계약이니까 분개 안 해요. 거래가 아니니까. 대신에 뭐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 10%만큼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준 건 분개해야 돼요. 하지만 이 구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10%니까 100만원이 수표가 나갔죠. 그럼 나간다 대변에 당좌예금 100만원, 들차 나대, 나가면 대변, 그쵸? 그리고 차변은 뭐다? 얘를 선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26일 날 가겠습니다. 자, 대변에 당좌 예금이 나갔다. 얼마? 100만원. 왜 나갔니? 하고 물어보니까 계약금 주었대요. 그럼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하는, 그렇죠, 부채가 아니죠,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선급금도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되겠죠. 네, 좌동 철강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8월 23일 날에 가수금 500만원만큼은 4월 1일 날 입금된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것으로 가수금 처리했으나 거래처 승리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으로 판명이 되었답니다. 가수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거래처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가수금은. 그러면 이 내용은 4월 1일 날 봐야 돼요.
자, 빠르게 일반전표 4월 1일 갈게요. 그럼 이때 뭐다? 그렇죠. 자, 분겨볼까요? 밑에. 자, 현금이 500이 들어왔는데 몰라가지고 가수금 대변에 분개했다는 얘기죠. 자, 이거 밝혀졌으니까 가수금을 우선 차변에 없애버리는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개를 지금 보고 있는 7월 26일자로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 7월 26일자가 아니죠. 며칠자죠? 아, 8월 23일. 죄송합니다. 그럼 차변에 가수금을 방금 보았던 얼마? 500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500이 어떻게 판명이 되었느냐? 승리상사한테 외상대금을 그렇죠. 회수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회수하는 외상대금은 외상매출금이니까 그렇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거래처 누구? 얘는 달아야죠. 승리상사. 가수금은 안 달아도 괜찮은데 얘는 달아야 되겠죠. 얼마? 500만원이 감소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28일 날 강서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이고 대금 중 1000만원은 당좌예금에서 입금되었고 잔액은 외상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자산이 먼저 자산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먼저 대변에 발생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와요? 1000만원만큼이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럼 들어오면 차변이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당좌예금 1000만원이고 그럼 나머지 1500은 뭐다? 문제에서 외상이래요. 그러면 장사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쵸? 물론 얘는 강서상사 거래처를 꼭 달아야 됩니다. 자, 8월 28일 날 분개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하죠. 이게 상품만 적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상품 매까지 적으세요. 네, 나오죠. 매출 얼마? 2,500이고요.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1000만원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으니까 당좌예금 자산의 증가 1000만원 입력하시면 되고 나머지 1500은 외상이니까 외상매출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강서상사가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5번은 쉬운 거죠. 9월 10일 날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등기 우편 비용, 우리 등기 우편 비용,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편지 보내거나 통신 이제 등기 이제 보낼 때, 그럴 때는요, 무조건 통신비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보통 보내는 모든 우편물들은요, 거의 다 통신비예요. 아시겠죠? 우체국은 정보통신부니까, 그렇죠? 네. 물론 우체국 택배는요, 운반비겠죠. 근데 걔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진 보면은 통신비입니다. 자, 현금 좋았네요. 그럼 대변에 현금, 자변에 통신비. 쉬운 문제니까 그대로 분개할게요. 자, 9월 10일 날에 차변에 통신비. 그쵸? 자, 800번 때 얼마? 5천만원이, 5천만원이 아니죠. 5천원이죠. 야, 큰일 날 뻔했다. 자, 대변에 현금 나가네요. 네, 얼마? 5천원이 나갑니다.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6번입니다. 나라상점에 상품 10개를 65만원만큼에 판매하고 대금 중에서 이게 65만원에 판매한 게 아니고 한 개당 65만원이죠. 그러면 한 개당 65만원이면 10개니까 네, 650만원치를 팔았다는 얘기죠. 네. 자, 근데 판매 대금 중에서 100만원만큼은 현금이고 나머지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을 받은 거죠. 근데 상품을 파는 거는 어차피 장사니까 이때는 어음 들어오게 되면은요, 받을 어음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러면 6월 며칠 날? 네, 9월 28일 날이죠. 네, 9월 28일 날. 일단 대변에 이제 장사를 했으니까 상품 매출로 수익을 잡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대변에 상품 매출 분개하겠습니다. 야, 이게 습관이다. 그쵸? 상품 매출. 네.
자, 상품만 적으시면 안 돼요. 자, 얼마입니까? 네, 650만원. 65만원짜리가 10개니까. 근데 차변에 돈이 일단 100만원이 현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금 100만원 쓰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550은 뭐다? 이거는 어음이 들어왔으니까 돈 받을 게 있는 어음이죠. 그럼 차변에 뭐다? 받을 어음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받을 어음은 나나 상점으로 거래처를 달아 주셔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7번입니다. 10월 28일 날 매출처의 신규 매장 개업식을 위하여 정원꽃집에서 화환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주었고 아래와 같은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매출처 신규 매장 개업식을 위해서 이제 꽃을 보낸 거죠. 그럼 이건 뭐죠? 매출처에다 꽃을 왜 보내요? 잘 보이려고. 잘 보인다. 뭐라고요? 접대비. 잘 보이면 무조건 접대비예요. 그럼 접대비 이제 15만원 분개하시고요. 그렇죠? 대변에 현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 분개하시면 되겠죠. 문제가 다들 왜 이렇게 쉽죠? 그렇죠? 너무 기본적인 문제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10월 28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접대비. 네. 거래처에다가 축하합니다 하면서 보낸 거죠. 네. 몇 번대? 800번대. 얼마? 15만원이고요. 자, 이 아이를 대변에 뭐다? 현금 줬으니까 네, 현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영업부 출장용 수용 차량의 자동차세 26만원만큼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럼 이건 세금 낸 거니까 차변에 세금과 원가, 대변에 현금이죠. 네. 야, 이번 전산회계 이금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쵸? 자, 10월 31일 날 차변에 네, 세금과 원가 몇 번대? 800번대 분개하시면 되고요. 얼마? 26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26만원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전표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류 정정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5번 문제 오류 정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1월 1일 날 천둥 상점에서 받은 약속금이 100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만기일 전에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했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를 회계처리하면서 이 할인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잘못 입력하였답니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자, 그러면 일반전표 11월 2일 날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받을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돈을 찾게 되면 이때 떼이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 그냥 받을 어음을 헐값에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런 게 바로 뭐다? 매각거래예요. 그럼 헐값에 팔았으니까 여기 있는 수수료 비용은 결국 뭐다? 받을 어음을 처분하고 생긴 손실이죠. 자, 그런 손실을 뭐라고 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매출만 적으면 안 나오니까 뒤에다가 채권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나오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12월 4일 날 다나상사에서 상품 165만원만큼을 구입하면서 대금은 소지하고 있던 달림전자 발행에 당좌수표를 주었답니다. 그러면 달림전자는 내가 아니죠. 달림전자는 누굽니까? 타인이죠. 그쵸? 그럼 얘한테 옛날에 받아둔 그 당좌수표가 있는데 그걸로 지급을 했답니다. 그런데 당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12월 4일 날 가볼까요? 자, 보세요. 상품을 구입한 건 문제가 없죠. 근데 대금을 어떻게 했다?
단림전자한테 받아 보관 중인 수표니까 타임 반응 수표죠. 그럼 타임 반응 수표는 현금이죠. 그럼 그 현금을 주었으니까 현금이 나가야 되는 건데 당좌예금으로 대변에 분기되어 있으니까 이 당좌예금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시는 작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류정정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6번 결산 문제입니다. 자, 우리 결산 문제는 처음에 수동과 자동을 먼저 분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퍼스트 수동 결산을 먼저 하시고요. 즉 일반 전표에서 직접 분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 결산을 나중에 하시면 되는데 자동 결산은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서 금액만 입력을 한 후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분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기말 재고액, 대손, 감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면은 자동 결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4문제가 있는데요. 수동은 수, 자동은 차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수동이죠. 2번도 수동입니다. 3번도 수동이고요. 4번은 자동이죠. 자, 왜 자동입니까? 키워드가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먼저 풀고 4번을 맨 마지막에 자동 결산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문제를 먼저 볼게요. 7월 1일 날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 7월 1일 날에 1년치의 주차장 임대료 480만원만큼을 전액 일시에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 수익으로 전액 처리를 하였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땅 주인인 것 같아, 그쵸? 땅 주인이니까 그 땅을 어떻게 했다? 땅의 그 주차장을 빌려준 거죠. 빌려주고 1년치, 즉 12개월치의 월세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다? 현금 들어오고 그 당시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분개를 해야 되겠죠. 원래대로라면, 그쵸? 근데 임대료로 분개 안 하고 저는 뭐다? 선수 수익으로 분개를 했답니다. 자, 이 문제 별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초급 과정에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선수 수익으로 분개되었으니까 이게 더 어려워요. 원래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는요, 이거를 임대료로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선수 수익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이건 쌤이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요. 임대료로 분개한 경우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잠시 화면 보겠습니다. 자, 7월 1일 날에 우리 회사가 일단 현금 받았어요. 얼마? 480. 자, 뭐 현금이 들어왔는지 뭐 보통 현금이 들어왔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문제에서는 선수 수익으로 돼 있는데 그냥 우리 배운 대로 있잖아요.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얘를 임대료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대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쵸?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죠? 임대료로 이렇게 수익 처리하더라도 결산되면은 정말 이 임대료가 발생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번 연도에 인식해야 되는 수익이 480이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월할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첫째, 480만원에서 곱하기 얘가 1년치니까 12개월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7월 1일부터 우리가 주차장을 빌려주었으니까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만 수익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살려볼까요?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그러면 12분의 6만큼만 수익을 잡아야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480만원 곱하기 6 나누기 12 하니까 그렇죠. 240이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수익은 240만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임대료로 잡아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분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야, 임대료는 480이 아니다. 240이다. 그쵸? 너무 많으니까 240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란 얘기죠. 그래서 12월 말날의 정리 분개는 차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취소시켜야 되겠죠. 얼마? 240 놔두고 나머지 240만. 그쵸? 그럼 취소를 시키고, 그러면 이 금액을 대변에 뭘로 분기하느냐? 내년 거를 우리가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대변에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분기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를 임대료로 분기했다면은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기초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처음에, 자,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이 돈 받았을 때 선수 수익이 아니라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분겼다면은 이번 연도의 수익만 놔두고 나머지 뭡니까? 다음 연도의 수익을 빼면 되는 거죠. 그걸 수익의 취소, 즉 수익의 소멸이라고 하고, 소멸된 만큼을 선수 수익으로, 내년 걸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으로 분기하면은 이게 결산 적립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이 문제가 임대료로 분기했다면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이렇게 분기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이 임대료를 뭐다? 선수 수익으로 분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선수익은 부채니까 부채를 잡았다는 얘기죠. 그럼 부채를 잡았다면 기말에 이 12월 말날의 분기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걸 공부해야 되고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잠시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쌤이 이제 풀이해 드릴게요. 자, 문제에 의하면 7월 1일 날에 자, 현금 똑같이 들어왔어요. 얼마? 480.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임대료로 분기하지 않고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뭐다? 부채로 분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부채로 분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채로 잡았다면 그러면 이때는 기말에 어떻게 적립분기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 임대료로 분기하던 선수 수익으로 분기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뭐다? 단기에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방금 구했죠. 얼마? 240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익 계산서에다가 240의 임대료를 보고해야 돼요. 근데 얘는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고한 만큼을, 맞죠? 빼고 선수익으로 잡았지만 얘는 어때요? 얘는 너무 많이 보고한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임대료라는 수익이 분기가 안 돼 있죠. 그러면 결산 때 어떻게 한다? 그렇죠. 12월 말날의 대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잡아줘야 돼요. 다시 보세요. 얘는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임대료 빼야 되지만 얘는 임대료가 아예 없으니까 임대료를 어떻게 한다? 분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개해주고 차변에 어떻게 분개하면 되죠? 그렇죠. 야, 미안하지만 240만원만큼은 단기의 임대료다. 그래서 240만원만큼은 미리 받은 수익이 아니니까 얘를 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선수 수익을 빼는 분기를 해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선수 수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차변에 분기하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1번 문제의 답이, 그렇죠, 이 분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잡은 경우하고 부채로 잡은 경우 이 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얘도 공부해야 되지만 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꼭 복습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오른쪽에 있는 이게 정답이니까, 그렇죠, 차변에 선수익 240만원, 대변에 임대료 24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12월 말날로 분기하시면 돼요. 자, 대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발생시킨다. 얼마? 240. 그리고 차변에, 미안하지만 얘는 선수 수익이 아니다. 240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꼭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 현재 인출금 계정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시오. 그러면 인출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일단 인출금의 금액을 찾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찾을까요?
네, 합계장시한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합계장시한표는 뭔지 알고 있죠? 여기에서는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현재 남아있는 이 인출금의 잔액이 얼마인지를 보려면은 여기에 가셔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인출금이 뭡니까? 인출금은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뺏은 돈이죠. 그러니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회사 돈을 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쌤이 이 인출금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본금에서 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인출금이 어디 있는지 볼 건데, 자, 결산정보제표에서 합계장시한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12월 말날 결산이니까 12월 말날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출금을 잘 찾아요. 여기 있죠. 근데 인출금이 지금 대변의 잔액이 마이너스로 떠 있죠. 원래 합계장시한표는 합계 보시면 안 돼요. 잔액을 보셔야 돼요. 잔액을. 그럼 잔액이 대변에 마이너스 떠 있죠. 이게 마이너스가 떠 있으면요, 얘는 잔액이 차변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뜬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장부에는요, 마이너스가 뜨면 안 돼요. 그 마이너스가 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차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변에 있는 인출금이 대변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분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인출금이 65만 8천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차변에 있던 잔액이 대변에 사라진 거예요. 왜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은요, 차변에 있다고 생각해야만 대변에 사라지면서 플러스 65만 8천 원 생기면서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인출금이 마이너스로 떠 있으면, 그러니까 인출금뿐만이 아니고 모든 금액들이 마이너스가 떠 있으면 무조건 뭐다? 얘는 그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적응되면은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차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니까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있는 아이를 대변에 사라지는 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결국 인출금을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변에 플러스로 분기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데, 제일 좋은 건 차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차변에 있는 인출금이 대변에 사라지는 거니까 인출금 65만 8천 원 되는 것이고, 이만큼은 사장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뺏은 돈이니까 차변은 뭐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차라리 외워버리세요. 아시겠죠? 차변의 자본금 감소, 대변의 인출금. 금액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65만 8천 원. 자, 12월 31일 날 공개하겠습니다. 자, 대변의 인출금 사라진다. 얼마? 65만 8천 원. 그리고 차변의 이만큼을 자본금에서 감소를 시키자. 얼마? 65만 8천 원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현재 본사영업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소모품이 30만 원만큼이 있답니다. 근데 구입 시 전액 뭐다? 네, 비용 처리했죠. 그럼 전액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간단해요. 차변에 뭐다? 소모품, 네, B로 분기했다는 얘기죠. 구입할 때. 자, B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 차변에 비용 처리했겠죠. 대변에 뭐 돈을 주었겠죠. 자, 이렇게 분기했다는 얘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30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30만 원만큼은 사용 안 했으니까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소모품비를 대변에 제거시켜 버리고 사용하지 않은 건 그대로 어떻게 한다? 차변에 자산으로 돌리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들은 전부 다 애초에 비용 처리했다면은 이제는 사용 안 했으니까 이만큼 뭐다? 예, 자산 잡아주고 그만큼 비용을 뺀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많이 풀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분기할게요. 자, 대변에 뭐다? 비용을 취소해야 되겠죠. 네, 소모품비를 취소합니다. 왜? 사용 안 했으니까. 이게 얼마? 30만 원이에요. 그럼 사용하는 만큼은 전부 다 차변에 뭐다? 자산으로 무조건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네, 수동결산 다 마쳤고요. 이제 4번에 있는 자동결산 가겠습니다. 영업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6만원이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31만원이죠. 자, 어디로 갈까요? 일단 이제 수동은 다 했으니까 네, 일반전표 이런 것들은 다 끄면 되고요. 자,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1월부터 네, 12월까지 엔터 치면 되겠죠. 자, 혹시나 이런 게 나온다면은요, 이거는 그냥 네, 좀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확인 누르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방금 그 원가 코드는 전산회계 1급과 전산 세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유통기업 위주로 시험을 치기 때문입니다. 자, 크게 띄우시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네, 감가상각비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자, 금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먼저 누굽니까? 비품은 56만원, 차량은 31만원. 56만원, 31만원을 어디에? 여기에 비품에 네, 넣으시면 되고요. 51만원. 그리고 차량에다가 얼마? 네. 56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56만원. 그리고 차량에다가 31만원을 넣으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다 했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네,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해 누르시면은 자동 결산 분기가 완료가 되고요. 예, 이 분기를 그냥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지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자동 결산에서 그냥 입력해 가지고 전표 추가 누르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분개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분개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동으로 해준다 그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네, 결산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부조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7번 장부조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의 판매 가능한 상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고자산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배웠죠. 자, 이건 누구였죠? 기초상품 재고액에 누구를 더한 것까지입니까? 네, 순매입을 더한 것까지죠. 자, 이 금액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찾으시면 되는가 하면은, 합계장시한표, 아시겠죠? 합계장시한표에, 자, 꼭 기억하세요, 이거. 산표에, 네, 상품을 보시면 됩니다. 그 상품의 금액이 기초상품 재고액, 즉, 저번 연도에서 팔고 남은 상품과 이번에 새롭게 구입한 상품을 합친 금액이에요. 자, 보여드릴까요? 자, 합계장시한표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여기에 언제입니까? 네, 6월달로 오시면 되겠죠. 6월달로 오시면은 이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재고자산에 보시면 상품 돼 있죠. 요 상품의 잔액이 얼마 돼 있습니까? 70248,000 돼 있죠. 이게 판매 가능액이에요. 왜냐하면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전기 2월 나와 있죠. 이게 기초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에서 넘어온 게 180만 원인데,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2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면서 상품의 순매입액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쌓인 거. 결국 뭡니까? 얘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그쵸? 순매입을 더한 금액까지가 여기 있는 이 상품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품 금액은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재고자산의 상품 계정의 차변에 있는 기초상품 재고액에 순매입을 더한 것까지예요. 이해되겠죠? 이게 바로 판매 가능액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그냥 이 상품의 금액인 70248,000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1번 별표 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 1월달에서 5월달까지의 접대비의 지출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 그 특정한 월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럼 쌤이 조회 문제 풀 때, 자, 특정한 월을 언급하게 되면은 이제 1월계표로 가라고 있죠. 특히 수익 비용을 언급 시에, 그쵸? 그러면은 자, 장부관리에서 어디 1월계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1월달에서 5월달까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뭐 가급적이면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특정한 월이니까 월계표로 하시면 되고요. 네, 1월에서 5월까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접대비를 찾아보세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 보이십니까? 여기 있죠. 그럼 이 접대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다면은 그때 정답은 얘예요. 385만원. 근데 이 접대비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한 게 얼마냐 묻고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게 답이 아니고요. 현금과 접대비가 만나는 이 지점 375만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75만원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건물 관리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의 금액과 가장 적은 달의 금액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자, 쌤이 가장 많은 달, 그쵸? 가장 적은 달 나오면은요, 어디 가라고 있죠? 총계정 원장. 그래서 총계정 원장으로 가겠습니다. 클릭. 물론 날짜는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어보고 있습니까? 1월부터 6월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넣으시고, 좀 크게 띄울까요? 네. 개정 과목은 F2 누르고, 건물 관리비죠. 요즘에 이 개정 과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건물 관리비부터 F2 누르고 건물 관리비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건물 관리비가 나오는데 이건 절대로 잔액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을 봐야 돼요. 그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달 한 달 발생한 합계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인데, 그러면 이 6달 중에서 누가 제일 많아요? 43만 제일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달은 언제입니까? 6월달에 18만원이죠. 그러면 43만원에서 18만원 빼면 돼요. 그렇죠? 자, 이걸 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25만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25만원이 정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회 문제는 현시간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회 전산계 2급 실무시험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론 강의가 이어집니다.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